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4년 3월 29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향해 오늘도 보건복지부는 병 주고 약 주는 행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그러든가 말든가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뒤에서 조용히 국제노동기구 ILO의 인터벤션, 개입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의사들이 가장 혐오하는 인물이 바로 이 박 차관이죠. 이 사람을 경질하든지 파면하든지 해야 이 사태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게 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 실행자 박민수, 김윤 교수, 게다가 문재인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이 보건의료 정책관이죠. 정경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9일 오늘 브리핑에서 박 차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하나만한 얘기죠.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 즉 의사들과 흥정하듯이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또다시 지금 의대 2,000명 증원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인데 흥정하듯이 이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 아니, 애초에 이렇게 중차대한 의대 정원 문제를 이건 흥정도 아니고 무슨 묻고 더블로 가 뭐 이런 식인가요? 이렇게 2,000명을 내지른 게 지금 정부 아닙니까? 흥정하듯이 일을 추진한 것은 이 보건복지부죠. 그런데 의료개혁을 흥정하듯이 뒤집지 않겠다. 왜? 다수의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뭐 의사 월급을 반을 빼앗아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 이런 주장해도 다수결이면 다 되는 겁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5천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 완전히 기막힌 얘기죠.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인 추계에 기반한 것이고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아니,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언제 거쳤나요? 아니, 토론회 공청회 하면 뭐합니까? 의견 반영이 안 되는데. 게다가 의대 2,000명이라는 이 결정에 있어서는 직전에 공문 한 번 보낸 게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과학적 추계에 기반했다. 자, 지금 근거가 된 3개의 보고서, 서울대 보고서, KDI 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자,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는 뭐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고, KDI 보고서가 그나마 낫습니다. 서울대 홍윤철 교수의 보고서도 굉장히 아주 허술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 증원을 당장 해야 된다라는 이 결론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추계에 기반했다고요? KDI 보고서만 보더라도 여러 인구 추계, 방식과 변수와 그 모델에 따라서 의사가 10,000명이 부족하다. 의사가 3,000명이 부족하다. 아니다. 오히려 의사가 3,000명이 남는다라는 다양한 결과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 집단 사직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교수님들의 집단 사직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공의 사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조건 없이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조건 없이 그냥 대화하자고 이렇게 말하면 들어주겠습니까? 조건 없이 그냥 닥치고 나와서 나랑 대화하자고 지금 이런 요구죠. 자, 그런데 오전에는 이렇게 박 차관 아주 병주는 브리핑을 하더니 오후에는 보건의료 정책실장이 나와서 전공의들을 향해서 또 약을 주는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전공의들에게 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뭐 이런 식의 브리핑을 했는데 글쎄요, 전공의들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서 총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 시간은 36시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6년에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 참 공무원스러운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근무 시간 줄여줄게 이런 제안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수당을 더 줄게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자, 전공의 수련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겠다라는 제안인데, 자, 3월 들어서 외과, 흉부외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더 확대해서 다른 필수과 전공의들에게도 이런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전공의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됐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공의와는 여러 가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전공의 이탈 후에 관련된 논의는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 일방적으로 제안만 할 뿐 묵묵부답이더라 지금 이런 얘기죠. 네, 전공의들은 지금 정부가 어떤 제안을 내놔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코멘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조용히 어떤 일을 진행시켰느냐. 자, 지난 13일 국제노동기구죠. ILO에 이 사태에 대한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개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ILO가 이 전공의 어떤 협의회가 이게 성격이 불분명하다, 단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반려를 했는데 다시 보완을 해서 재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인터벤션, 개입한다라는 표현은 좀 정확하진 않은데 정부의 의견 조회를 요청하는 이런 공식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ILO로부터 이런 어떤 요청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자, 앞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이 ILO의 개입이 이번 의료 대란 사태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이죠. 자, 어쨌든 정부의 어떤 제안에도 무반응인 전공의들이 뒤에서 아주 조용히 차근차근 자신들의 할 일을 밟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전공의들은 굉장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고, 뭔가 자신들 정말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자신들을 이렇게 악마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무력감과 허탈감, 분노, 또 국민들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이 사태가 끝나도 과연 병원에 복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심정을 토로하는 전공의들이 많은데, 자, 최근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한 전공의가 출연을 했는데 이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대전 성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한 류 오카다 씨, 이름이 특이하네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 분노를 넘어 좌절과 무관심을 느끼는 상태다.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사실 큰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울러서 전공의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원점에서부터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공급 측면이나 수요 측면, 이 두 가지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정부는 2,000명 증원이라는 공급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다. 의사를 양성해서 현장까지 오는데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수요 측면을 건드리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언급했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7% 정도로 프랑스 13%, 독일 14%보다 월등히 낮다.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솔직히 돈을 좀 더 내셔야 합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고통 분담을 의사, 환자, 정부가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OECD 기준 3배에 달하는 외래 이용량이나
경증 이용의 게이트키퍼가 없는 문제들, 또 응급실과 관련된 구조적 모순도 당장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 측면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수요 측면에서 이 수요량을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병원을 너무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 문제죠. 아니, 경증 환자가 빅5 상급 종합병원에 다 몰리는 것, 그래서 응급실에 진짜 가야 될 환자가 못 가는 것, 이게 다 의료에 대한 수요를 제한하거나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증 이용의 게이트키퍼가 그 얘기입니다. 이런 수요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부터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건 놔두고 무조건 공급만 늘린다라고 하니 핵심적인 어떤 개혁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젊은 의사, 전공의들의 말에 정부는 대체 귀를 기울일 마음이 있는 건가요? 자, 전공의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의에 의존하던 지금 대형 병원들이 아주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빅5마저 지금 병동을 거의 일부 계속 폐쇄하고 있죠. 그리고 매일 10억씩 적자를 내고 있고, 이러다가는 정말 병원 문 닫게 생겼다라는 이런 단계인데, 글쎄요, 오늘 저렇게 보건복지부 또 나와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런 브리핑 하지 마시고 원점에서부터, 의대 2,000명부터 철회를 하고 다시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